안녕하세요.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 특립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해외 현지 학교, 그러니까 보통 로컬 학교라고 하죠. 이 로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한국 대학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해외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한국대 입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SAT나 AP와 같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입상 성적 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괜시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 준비 방향과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외 현지 학교, 로컬 학교 학생의 재국민 특별전형 한국대학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 현지 로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한국대 입시 관련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들려오는 인터넷상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신을 해버려서 여기 오해 때문에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잘못 준비한다거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그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아니면 12년 특례 그 자격 요건 관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카더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그냥 별다른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인식 가운데 학교를 옮긴다거나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사소한 아니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걸 확대 과장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이 고민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엮어 없이 그냥 그대로 이거 사실인 줄 받아들여서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인데 물론 그 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 한국대 입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별적인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교육을 도움을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다 보면 특히 로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 교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온라인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죠. 물론 또 한 가지 토플이나 SAT나 AP나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영미권 국가로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학원들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나 어떤 풍부함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흔히 이제 얘기하는 SAT, AP나 이런 토플과 같은 이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이나 아니면 언어 인증 시험 성적을 좀 아무래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당연히 이제 어떤 현지 학교다 보니까 현지 학교에서 AP라든지 IB, A레벨 같은 표준학력 평가 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과정 성적을 받기가 이제 IB나 A레벨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SAT나 AP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우리 비교과 활동에 해당하는 게 물론 이제 앞에 있는 SAT나 AP 같은 경우도 비교과 활동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아니면 또 입상실적과 같은 어떤 그러한 기타 활동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입시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성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뒤에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큰 맥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앞서 보였던 다시 보면 이 부분 한국대 입시 마지막에 있는 표준학력 평가 실험적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기타 비교과 활동, 동아리, 자원봉사, 입상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의 경우에는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 어떻게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주제인데요. 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나오겠는데요. 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입학사정관분들이 그 영미국제학교, 한국대학교 아니면 이제 보면 그 현지에 있는 현지학교, 비영어권 현지학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학생들의 실력이 우수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학교의 어떤 특성 여기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처럼 이 비교과 활동 스펙이 화려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자락의 가장 지름길인데요. 이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학교의 상황에 맞게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에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면요. 대학 입시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큰 틀의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아무래도 현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내신 성적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현지 학교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학교, 뭐 또 그런 학교들 많죠. 규모가 좀 커 학생 수가 많고 또 특히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일수록 이 학교에서의 어떤 내신 성적은 굉장히 큰 변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보면 그 영미권 국제학교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 같은 거를 많이 학교 과정 중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성적을 많이 취득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절대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사실 내신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면요,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어마어마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뭐다? 저는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내신 성적을 그러면 그 공부하는 중에서도 이 과목을 이제 보면 지역에 따라서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 하이스쿨,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한 요즘에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열에 관련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의대나 약대나 간호학과,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물과 화학이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되는 과목이고요. 또 한편 이제 일반 공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이런 과목들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특히 이 뭐 의대학대가 됐던 아니면 뭐 바이오계통,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 일반적인 공대가 됐던 모든 그 이과 계열에 있어가지고 그 계열 적합성을 입증해준 어떻게 보면 그 계열에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이 정도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과목이요. 보통 수학, 당연하죠.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과학 과목 이런 과목들을 보통 우리 스템 그 서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목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특기 성적을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학과, 특히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영학 혹은 경제학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과목일 텐데요. 문과라고 해서 수학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수학은 문과, 이과 어느 전공을 선택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문과를 치는 학생들도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면 꼭 경영 경제학 과목을 문과를 주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은 우리 보면 융합인재라고 해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공학을 전공했다 해서 공학 관련된 지식만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영 경제학까지 갖추고 있는 어떤 이런 문과적인 요소까지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과를 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 같은 경우는 특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오면 조금 어렵겠지만 뭐 역사, 히스토리 관련된 과목들도 이렇게 본인의 경쟁력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학교 내인 성적이 아주 우수할 경우에는요, 이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학력 SAT, AP와 같은 표준학력 평가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입상 실적, 기타 활동 내역들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게 필수인 것처럼, 왜냐하면 워낙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입시 학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또 동영상에서, 또 제가 운영하는 옹기시 채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보면 SAT, AP, IB, A레벨 얘기 워낙 많이 하죠. 이 계산 많이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에 무조건 이 성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영미권 해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영미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천편일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성적이 우수하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이 부분 인식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약간 첨언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의대나 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아무래도 의대 약대는 사회과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엄청나죠. 특히 이제 보면 3년 특례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들은 이 의대나 약대는 뽑는 대학들이 제한돼 있고요. 또 한 학교당 뽑는 학교 중에서도 한 학교당 뽑는 학생 수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아무래도 의대 학대에 지원한 아이들은 학생들은 학교 내인 성적이 당연히 최상위에 속했겠죠.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방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SAT나 토플 성적가 가능하면, 그리고 계열과 관련된 생물과 화학에 대한 어떤 AP 성적, 필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성적들을 덧붙이는 것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출신 학교 프로필인데요. 사실 현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 프로필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이게 여러분들 상위권 대학 서류 전형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 입시공학을 보시면 거기 보면 출신 학교 프로필을 의무 제출 아니지만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평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입시의 어떤 서류 평가 과정에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역할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들이 대부분 대학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능하면, 특히 현지 학교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특히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내인 성적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분 입학정원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우수한 학교라는 걸 입증시켜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보면 학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걸 임의로 꼭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파일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내용 중에 학교에다 문의하셔가지고 학교의 학생 수, 그다음 학교에 특히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어떤 성적 수준, 이거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대학 입학 실적이겠죠. 이런 부분들 담은 자료를 학교에 요청해서 학교에 협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요 내용 학교가 발행하도록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걸 제출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방금 제가 계속 현지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학교 내인 성적이라고 했죠. 그 내인 성적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가지고 학교에 대학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첨가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비영어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그 토플이 아무래도 토플이 영어 인증시험 영역 중에서 토플이나 IELTS가 가장 포괄적이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을 평가하는데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무조건 영어 인증시험 영역은 토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외에도 우리 토익 시험이 있죠. 토익은 리딩, 리스닝 두 가지만 평가하는데요.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토익 성적이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지만 영비권이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에서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딩 리스닝만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토익 성적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익 성적이 보통 920점 정도가 되면 토플 성적으로 보통 이제 105점 정도 평가를 하거든요. 뭐 대학마다 조금씩 기준이 틀릴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토익 성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 특히 비영어권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의 영어적인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토익 성적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또 현재 언어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고도 과연 이게 뭐 활용이 대학 입시에 입해서 그냥 이왕 현지에서 공부했으니까 현지 언어를 습득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놓는데 아니면 뭐 학생 자기 어떤 그 현지 언어에 대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데 다 성적을 받았지만 항상 물음표 속에 머릿속에 어떤 물음표가 있냐면 현지 언어가 뭐 이렇게 중요한 주요 언어가 아닌데 영어 중국어가 아닌데 이게 과연 뭐 대입시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현지 언어에 대한 인증시험 성적을 특히 고득점을 취득할 경우에는요, 이 부분도 서류 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어떤 그 요소로서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주제로 준비했던 현지 로컬 학교 학생의 한국대학 입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레인 성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어떤 우리 아이가 SAT나 AP와 같은 어떤 그러한 인증시험 성적이 아니면 뭐 기타 활동량이 스펙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 입시에 불리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학에서 현재 학교 학생의 그 상황에 맞고 환경 속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를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인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현재 학교에서의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학교에서 받는 내신 성적이겠죠. 그 성적만 가지고서도 한국대 입시에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여서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공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